여러분은 스핑크스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집트? 피라미드? 스핑크스 고양이? 스핑크스는 사람과 사자가 섞인 반인반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사자의 서식지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등에서 유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지역의 고유 신이나 괴물을 묘사한 것들이지만 관련된 기록이 소실된 후 재발견되면서 스핑크스와 비슷한 형태를 한 것에는 모조리 스핑크스라는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핑크스라는 이름으로 일반 명사화되었죠. 스핑크스는 양의 머리를 한 크리오 스핑크스, 새의 머리를 한 히에라코 스핑크스, 그리고 인간의 머리를 한 안드로 스핑크스가 있는데 간혹 안드로 스핑크스의 여성형은 가이노 스핑크스라고 따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문제내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스핑크스는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 앞에 있는 스핑크스일 거예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실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스핑크스죠. 대중에게 알려진 스핑크스의 모습은 이집트의 스핑크스가 더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입을 타고 고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스의 미술 및 설화 속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인 스핑크스는 암사자의 신체에 인간 여성의 머리, 독수리의 날개, 뱀의 머리가 달린 꼬리를 가진 반인반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모습이죠. 그리스 신화 속 스핑크스는 에키드나와 오르토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키메라, 히드라와 자매지간이라고 하네요. 그리스 스핑크스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오이디푸스와 관련된 것입니다.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인 라이오스 왕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물나락의 여색을 즐긴 것에 화가 난 가정의 수호신 헤라는 라이오스 왕이 있는 테베로 스핑크스를 보냅니다. 왜 라이오스에게 바로 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메먼 사람들만 힘들어지게 됩니다. 스핑크스는 테베 주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사람들을 상대로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하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맞히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스핑크스에게 잡아먹힌다는 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맞히지 못했고 사람들은 점점 공포에 떨게 되는데요. 이때 오이디푸스가 나타나 마침내 정답을 맞힙니다. 스핑크스는 스스로 수치심을 느꼈는데 이내 견디지 못하고 절벽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스 스핑크스는 인간 여성의 외모를 한 탓인지 유럽 화가들은 회화 속의 스핑크스를 오이디푸스를 유혹하는 듯한 여성의 이미지로 그려 넣기도 했는데요. 장콕토의 희곡 지옥의 기계에서는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를 사랑해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자살을 했다고도 나옵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에게 한마디의 감사 인사도 안 했다고 하네요. 희곡 속의 스핑크스는 슬픈 짝사랑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우리도 그리스의 스핑크스가 냈던 문제들을 몇 가지 같이 볼까요? 목소리는 같지만 발이 4개가 되기도 하고 2개가 되기도 하고 3개가 되기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아기에는 4발로 기고 자라서는 2발로 걷고 노년기에는 지팡이에 의지하는 것을 비유하여 정답은 인간이 됩니다. 2자매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낳는데 이 둘은 누구인가? 답은 낮과 밤입니다. 그리스어로 낮과 밤은 여성형이기 때문이죠. 오전에 컸다가 정오에는 다시 작아지고 오후에는 다시 커지다가 밤에 사라지는 것은? 아침에는 해가 뜨면서 이것이 점점 커지다가 정오가 되면서 작아지고 저녁에는 해가 지면서 다시 길어지다가 밤에는 이것이 안 보이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답은 그림자.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스핑크스는 기자의 대스핑크스로 불리는 것으로 이집트 제4왕조 제4대 파라오인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는 카프레 왕의 얼굴로 추정되는 사람이 머리와 엎드려 있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몸 길이 73m, 높이 22m, 얼굴 폭 4m, 귀 길이 1.4m, 입 길이 2.3m, 코 길이 1.7m입니다. 돌을 쌓아서 만든 피라미드와는 달리 스핑크스의 상체와 머리는 석회암 언덕을 깎아서 만들었고 몸통은 형질을 파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팔과 몸통의 일부분은 돌을 쌓아 만들었고 표면은 붉은 황토색으로 채색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스핑크스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사막에 부는 모래바람으로 인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스핑크스 주변으로 모래가 쌓여 몸통이 잠기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집트 제18왕조 제8대 파라오 투트모세 4세가 대스핑크스 앞에 세워놓은 꿈의 비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모아이처럼 모래에 파묻혀 대스핑크스는 머리만 보일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던 어느 날 투트모세 4세는 청년 시절 전차대장으로 복무하고 있을 당시 대스핑크스 근처로 사냥을 나갔다가 그 옆에서 잠이 들게 되는데 투트모세 4세의 꿈에 대스핑크스가 나오게 됩니다.
내 주변에 쌓인 모래를 제거해주면 너를 왕으로 삼으리라. 예사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투트모세 4세는 곧바로 모래를 파내기 시작하는데요. 그 덕분에 투트모세 4세는 훗날 파라오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굳이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서 로또 번호를 알려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데스핑크스와 관련된 우픈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데스핑크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폴레옹이 이집트의 원정을 왔을 당시 용사들이 스핑크스의 얼굴에 대포를 쏘아서 망가졌다는 설이 가장 유명하죠. 하지만 그 당시의 사료들을 보면 나폴레옹이 왔을 때는 이미 코도 수염도 다 부러진 후였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중세 무렵 코가 없으면 부활할 수 없다는 고대 이집트의 전설을 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망가뜨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설에는 힘을 실어주는 실제 사료도 있는데요. 한 무슬림이 스핑크스를 훼손하려다가 잡히는데 이에 분노한 술탄은 그를 목매달아 스핑크스 앞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데스핑크스의 원래 모습에는 이마 부위에 왕권의 상징인 코브라와 턱수염도 있었는데 코브라는 언제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고 턱수염은 스핑크스의 다리 사이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대형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죠. 불행 중 다행으로 스핑크스는 이외의 훼손은 크게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 이유는 단지 스핑크스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훗날 이집트를 지배하던 대부분의 이슬람 군주들은 스핑크스나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 조형물들을 조상들의 그냥 좀 커다란 무덤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집트 스핑크스는 이집트 지역의 신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스핑크스에 대한 최초 기록인 투트모세 4세의 꿈의 비문인데요. 비문에 따르면 이 거대 석상을 스핑크스가 아닌 호루스를 묘사한 석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왕을 닮은 형상이라는 뜻의 셰셰프 앙크라고 불렸었는데요. 그러다 고대 그리스 시절에 이집트와 거래하던 그리스 상인들이 이를 보고 스핑크스라고 부르게 된 것이 지금의 스핑크스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흘러 알렉산드로스 3세가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고 마케도니아계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스핑크스라는 이름이 정착되었고 이후 약 1000년의 지배가 계속되면서 그리스의 스핑크스와 같은 이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 앞에 위치함에 따라 데스핑크스는 BC 2550년경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설처럼 되었었는데요. 최근 조사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프레 왕의 신전과 데스핑크스는 제작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용된 석재의 산지와 공법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두 번째, 데스핑크스 주위에 있는 벽면에 세로로 난 홈들이 무수히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지질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 홈들은 큰 비나 홍수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집트의 이 정도의 큰 비는 지금부터 1만 년 내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1만 년 전이라면 빙하기가 끝날 무렵인데요. 그 무렵에 스핑크스를 건설할 수 있는 정도의 문명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과연 데스핑크스는 언제 만들어졌던 것일까요? 어쨌든 이를 뒷받침으로 그리스의 스핑크스와 이집트의 스핑크스를 두고 원조를 따지면 이집트의 승리가 되겠네요. 그동안 스핑크스 밑에 비밀의 방이 있을 거라는 추측성 이야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1991년 로버트 쇼크 박사와 지진학자 토마스 도베키는 지진 탐지술을 이용하여 스핑크스 부근을 정밀 조사하게 되는데 스핑크스의 좌우와 발 부분 사이의 지하에서 텅 빈 정방형의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형태로 보아 인간이 만든 것이 분명했죠. 이후 1995년 스핑크스 부근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원이 스핑크스 측면에 지하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터널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당국이 터널 입구를 돌연 봉인해버립니다. 1996년에는 조셉 쇼르 박사가 이끌던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탐사팀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스핑크스 앞부분의 지하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냅니다. 그리고 뒤이어 쿠프왕의 피라미드 동쪽 지하에도 같은 터널이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 후 한 달간 대피라미드 주변을 파헤쳤지만 아무것도 찾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 당국은 지하 공간과 관련된 추가 발굴 및 원격 탐지 장비의 사용을 금지시키는데요. 이에 대해 이집트 유물관리국의 자이 하와스 차관은 탐사팀에게 대피라미드 주변을 파는 것을 허락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며 레이더로 발견한 지하는 자연적으로 생긴 틈새 공간인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1987년에도 와세다 대학 탐사팀이 스핑크스 지하에서 터널의 증거를 발견했다는 발표까지 다시 대두되면서 이집트 당국이 스핑크스 지하에 비밀의 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은폐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고대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 안에 보물들이 도난되지 않도록 피라미드 안에 통로를 복잡하게 만들고 출입구도 알 수 없도록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스핑크스를 두려움의 존재로 보이게 건축했죠. 이 때문에 피라미드로 통하는 비밀의 문이 있다면 그것은 스핑크스일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4세기경의 로마 역사가 아루세리누스와 헤로도토스 또한 피라미드와 그 주변에 거대한 지하 터널이 있다고 서술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아틀란티스 대륙의 생존자들이 스핑크스를 건설하고 고대 이집트 문명을 창건했다는 사실을 이집트 정부가 숨기려 한다는 음모설까지. 고대에도 현대에도 이런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스핑크스 지하에 감춰진 비밀의 방에 대한 음모론이 계속해서 힘을 얻었죠. 그렇다면 이집트 정부는 왜 이런 음모론을 감수하면서까지 비밀의 방에 대한 탐사를 막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이집트 학자들은 비밀의 방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기존의 연구 내용을 스스로 뒤엎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능력 부족을 인정하긴 힘들겠죠. 비밀의 방이 실존한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집트 당국의 수많은 학자들과 연구는 모두 거짓이 되는 것이니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서구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그것인데요. 그동안 자신들의 연구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뒤집는 것은 본인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큰 업적을 남의 손에, 그것도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서구에 큰 공을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집트 당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학자들은 아직까지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무슨 용도로 이 거대한 조각상을 세운 것인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는 진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 왜 고왕국 시대의 기록에는 스핑크스에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에 관련된 무수한 궁금증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될 것 같네요. 저희 스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덕후